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좀 해석하는데 저희가 포커싱을 많이 둔 프로젝트입니다. 이 집은 1986년도에 준공이 된 집입니다. 분양 평수가 64평, 그리고 실제로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는 면적이 54평형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형 평형의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자녀가 두 분이시고 부부가 계신데 아드님은 장성하셔서 이미 출가를 하셨고 따님과 우리 부부께서 살아가실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의 특징이 있는데요. 주방 거실의 이 장변 길이가 15m나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넓은 평형대, 그리고 장변이 긴 이런 공간을 해석하거나 디자인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될까? 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집이 굉장히 휑하고 외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보시면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제가 이전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인테리어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드 패널로 만들어진 신발장이 하나가 있고 맞은편에는 대리석들이 좀 붙어 있었어요. 좀 큰 분전함이 있었는데 얘가 좀 튀어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존재감이 좀 강했어요. 부엌 아파트들은 대형 평형대라고 해도 현관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또 전형적인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캐리어 같은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이 전실 건너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와서 각 작은 방으로 가는 전실이 있고 그 공간 옆에 공용 화장실이 딸려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와 불편이 있으셨을까요? 골프백 같은 좀 큰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 부분을 많이 불편하셨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좀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무하공간은 어떤 해법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가족분들의 필요에 따라 큰 공간이 필요한데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면으로는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구조벽체들이 버티고 있고 화장실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작은 방으로 가는 출입구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선택은 좌우로 확장하는 방법인데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은 화장실 벽체라서 이 벽체를 이동하거나 허물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근데 반대편 벽은 어땠을까? 따님께서 사용하실 방으로 이 비닐액 벽체는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님 방이 절대 작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쪽으로 구조 변경을 해서 지금 큰 팬트리와 신발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인 한 명이 들어가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만큼 넓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어의 형태가 세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쪽은 여닫이고 반대쪽 두 짝은 이렇게 폴딩 형태로 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열었을 때 가운데 기둥이 없으니까 물건을 넣고 빼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맞은편에 있었던 툭 튀어나온 존자랑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좀 가리고 싶은 의도와 이 벽체의 마감재를 정리하기 위해서 단면 벽체를 조성한 다음에 커버까지 만들어드려서 시각적으로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뒤로 중문이 있죠.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멋진 게 있거든요. 우리 집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간살 형태와 묵직한 톤의 면허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한편의 이미지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관이라 부르는 공간 앞에 중문을 부착하지 않고 이 전실을 지나서 중문을 부착을 했죠. 이제 무하공간의 영상을 많이 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관부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필요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말씀을 좀 나눠보니 따님께서 내가 좀 늦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관을 들어왔을 때 우측방은 우리 따님께서 사용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드레스룸 겸 그리고 스토리지 이런 형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님께서 마치 새로운 세대에 살고 계시는 듯한 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학령기 자녀를 가진 분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부모님과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이 필요한 나이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 레이아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관부라는 공간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저희가 많이 적용했었는데요. 어떤 케이스에 적합하냐면 홈오피스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뭐 음악실, 취미실을 만들어 드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하는 방을 만들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디자이너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관부라는 공간을 좀 나눠야 될 때는 이런 전략을 쓰면 좋아요. 자, 첫 번째, 바닥에 들어갔던 타일이 이 전실까지 타고 올라왔어요. 전실과 우리가 경계점을 만들고 싶은 그 공간까지 바닥 타일이 따라오다 보니까 공간이 확실히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형태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팬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집이 이렇게 대형 평형인데 집에 들어왔을 때 전실 부분이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따님이 사용하시는 방문이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지금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좀 답답했겠죠. 저희가 팬트리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편 드레스룸으로 가는 전실처럼 약간 밀어넣어서 복도를 만들어 드렸더니 들어왔을 때 전실이 가로로 있고 경계점 뒤로 우리 공용부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치를 썼는데요. 천장의 일망을 철거해서 천장을 같은 재료로 쭉 이어주면은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서서 바라봤을 때 천장에 쭉 따라 들어가니까 확실히 시각적으로 더 개방감 있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이 중문을 닫으면 굉장히 몽환적인 뒤에 배경이 생깁니다. 묵직하고 깔끔한데 좀 밸런스 있는 좀 무거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게 이런 브런즈 프레임에 사틴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중문을 열었을 때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간살도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조명과 이 사틴 글라스의 불투명도가 만나서 마치 한 장의 작품처럼 좀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럼 제가 주방으로 이동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벌써부터 좋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거실의 총 장변 길이가 15m예요. 굉장히 크죠. 86년도에 지어졌었던 이런 9억 아파트들은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 주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라인 정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전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방을 바라봤을 때 반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개수대가 있었고 오른쪽 편에 가열대라 부르는 가스레인지와 그리고 디귿자로 만들어져 있는 아일랜드 형태가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다용도실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고 기둥처럼 서 있는 저 친구가 피트입니다. 그 옆으로 키 큰 장이 만들어져 있는 구조였죠.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조금 손을 많이 봤는데 층고가 좀 낮다 보니까 우물 천정을 만들려고 공간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우물 천정이라고 하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깊이 차이가 꽤 나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우물처럼 파여진 느낌이라서 공간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깊이가 너무 얕기도 하고 다 달라서 약간 좀 산만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무화 공간은 어떤 해법을 들였을까요? 아일랜드의 위치를 기존에 있었던 반대편으로 저희가 옮겼죠.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주방은 주로 우리 아내분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안방과 이 주방 동선이 좀 가까운 게 훨씬 더 유리하게다 판단을 해서 안방의 간살도를 열고 나왔을 때 주방으로 좀 바로 갈 수 있는 요 맥락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동선과 창문이 또 만나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이 좋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반대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기둥 같은 PT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준공 상태를 보면 PT가 되게 조그만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 두 배보다 훨씬 더 큰 PT입니다. 저희는 어떤 전략을 썼느냐, 이 아일랜드가 반대편 벽과 닿아서 일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썼던 전략은 천장에 지금 윗집 배관 때문에 단내림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저 이슈와 그리고 PT의 절반과 아일랜드의 절반을 연결을 했어요. 재료를 분리를 해서 지금 홈바와 연결되어 있는 키 큰 장이 PT의 절반을 가리고 아일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벽제 마감재가 또 절반을 가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우리가 이 기둥의 원래 없던 것처럼 굉장히 잘 분할해 놓은 것 같아요. 컬러 매너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홈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톤이 따라 들어오고 이 아일랜드 벽면에 있는 키 큰 장 다용도실로 나가는 저 벽 자체와 도어 자체도 굉장히 어두운 컬러로 저희가 눌러놨죠. 그랬더니 컬러의 일체감이 창을 연결되어 있는 뒤쪽은 무거운 컬러들이 딱 균형감 있게 잡아주고 그리고 피트를 분할하는 상부부터 좀 밝은 컬러가 따라 나오면서 대비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고혹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분께서 이렇게 후드가 매달리거나 튀어나온 걸 싫어하셔서 후드와 이 인덕션 일체형을 저희가 이렇게 매립해서 적용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아일랜드 뒷면에 이 배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창이 있다 보니까 저 창문은 저희가 옮길 수가 없겠죠. 지금 다용도실과 연결된 부분에 키 큰 장과 냉장고장을 저희가 조성을 해드렸고요. 저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드형 냉장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탠드형 냉장고가 사실 사용성은 좋거든요. 왜 문짝에도 기능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사용성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싫은 건 한 가지잖아요. 냉툭튀. 냉장고가 튀어나오는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다 싫다고 가족이 생활을 너무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보니까 저희는 전면 배치를 해드렸고 그 옆에 들어가는 빌트인 냉장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우리 가족분께서 처음에는 김치냉장고도 스탠드형을 하나 더 사겠다고 하셨어요. 색깔이 다르고 제어되지 않은 오브제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미학적으로 안 입어 보여서 제가 김치냉장고 중에 빌트인 타입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면이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포인트를 줬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구로 쓰여져 있는 저 우드의 패턴과 싱크대 측면에 있는 저 병마감재의 필름을 제가 똑같은 톤으로 맞췄습니다. 또 하나 뭘 했을까요? 주방의 상판도 아주 진한 다크 브라운 계열의 세라믹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톤 자체가 하나로 이렇게 읽힙니다. 또 하나 창문도 저희가 같은 필름으로 감싸놨죠. 그리고 이제 집 인면의 구조상 창문이 주방 이 싱크대보다 안쪽에 밀어 들어가 있어요. 상판하고 똑같은 재료로 이게 턱을 만들어서 올려둘 수도 있고 일체감도 주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오래된 구옥 아파트라고 설명을 드렸죠. 윗집 배관이 우리 집 천장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인테리어 하실 때 이거를 아마 좀 해결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냥 배관 모양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단단단지는 좀 복잡한 구조가 됐던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싹 철거를 하고 에어컨 배관과 윗집의 배관을 가릴 수 있는 형태까지로 단내림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위치를 맞춰놔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아일랜드가 좀 명확하게 공간의 섹션을 가지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팁을 하나 드리면은 지금 마그네틱 조명이 지금 매립되어 있는데요. 가로로 까만 바가 천장에 딱 균형을 잡아주니까 공간 자체가 좌우로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앞쪽으로 식사실이 마련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6인용 식탁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이 너무 광활해서 여기는 10인용을 놔도 아마 충분히 받아낼 정도로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실 공간과 어울리는 또 아이템이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로 홈바입니다. 보시면 이 벽에서부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피트 끝까지 3.5m 정도가 되는데 주방에서 혹시나 부족한 이 수납을 키 큰 장 구조에서 충분히 수납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홈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상판 위에 적용되어 있는 USB 포트가 딸려있는 저런 빌트인 컨센트 같은 경우가 유용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활한 거실도 궁금하시죠? 제가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거실입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광활하죠. 제가 이전 모습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 모습은 발코니가 확장이 된 상태였었고 코너에 있는 기둥이 사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선을 따라서 마감재가 돌다 보니 조금 정리가 안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구옥 아파트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면 창의 하부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무화공간은 어떤 해법을 들였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 하나가 바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 전면 벽, 안방부의 면한 이 벽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가 15m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주택에서 이 정도의 장변을 바라볼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이런 특징을 잘 살리고 싶었어요. 제가 결론 지었던 것들은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의 대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가 좀 클래식하고 묵직했으면 좋겠다. 자, 클래식하고 좀 묵직한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세라믹이나 자연석 계열이겠죠. 또 하나는 원목이거나 원목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겠죠. 대비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구조로 제가 선택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너무 동량적으로 접근해버리면은 한옥 같은 느낌이 좀 날까봐 간살 도어들도 금속으로 적용된 것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긴 장변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만들면은 굉장히 휑하고 외로워 보여요. 뭔가 앉아있으면 막 쓸쓸해져.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사진의 파노라마처럼 좀 리드미컬하게 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썼던 전략을 보시면은 수직으로 공간의 형태를 끊어가면서 이 다크한 우드 컬러들은 앞으로 살짝 돌출되어 있고 이 석재로 사용되었었던 이 빅슬랩 박판 타일은 살짝 안으로 밀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움직이는 금속 루버 도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앞으로도 더 돌출돼서 얘가 움직였을 때도 위치에 따라서 인면이 좀 달라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멋있는 소파 세트가 있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레클랜테에서 세팅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14년 정도 된 브랜드이고 참 유니크하다 생각했던 게 원목을 짜맞춘 방식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옛날 방식의 짜맞춤이 아니고 촌스럽지 않고 현대적으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세팅 지원해주신 얘가 900 시리즈라고 해요. 여기는 보면은 원목과 금속을 조합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는 뭐 선택에 따라서 원목으로만 또 구조를 만들어서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원단을 부클레라고 하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일반 패브릭, 천연 면피 가죽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매장을 방문하셔서 옵션들을 좀 보시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제가 와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뒤에 찍히기가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가 팔걸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서 여기는 커피라든지 우리가 간식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깨알 같은 디테일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지금 유리, 금속, 나무가 섞여 있는 이게 테이블인데요. 유리와 철제만 사용하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느낌 자체가. 근데 이렇게 묵직한 나무를 같이 쓰다 보니까 새 조합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다. 무화공간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구 브랜드들을 검증이 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구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플랫한 파노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능부들을 반대편으로 옮겨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인간의 집이라 부르잖아요. 물건들에도 집이 있습니다. 물건들의 집을 수납장이라 불러요. 물건들도 적재적소에 자기들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바깥으로 안 돌아다닙니다.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가장 큰 핵심은 적절한 수납 공간을 잘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TV 벽 쪽은 살짝 밀어놓고 발코니와 연결된 측면에도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고 거실 공간에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면을 일렬로 쭉 따라 아까 홈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플랫한 미학부가 있고 반대는 척추의 축은 만들어냈지만 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좋은 기능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벽에 있었던 이 빅슬랙 세라믹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세로로 좁게 적용하기도 하고 수납장의 하부에도 적용하기도 하고 얘는 또 계단식으로 적용을 했죠. 그랬더니 A, A-B, B-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 리드미컬한 디자인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옥 아파트들 중에 창문 아래턱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600 정도의 높이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하부에 이렇게 이걸 이제 윈도우 시트라 부르기도 하고 수납장이라 부를 수도 있겠는데 앉을 수 있는 공간을 겸하는 수납장을 만들면 공간이 좀 아늑해지고 쓸모있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가족분들 얘기할 때는 자녀들이 다 커서 저기 앉아서 놀거나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멋진 조형물이나 오브제 같은 것들을 창가 앞에 두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존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맥락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창가 쪽이 아까 사선 기둥을 저희가 직각으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공간을 이렇게 닫히게 만들었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어디 있죠? 바로 반대편에 우리 주방 인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같은 무거운 컬러로 양쪽에 썼더니 이게 대칭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균형감을 주기도 해요. 네, 여러분 여기는 안방부입니다. 제가 왜 안방이라 말씀드리지 않냐면은 아까 제가 현관부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공간이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다. 똑같습니다. 안방부라는 공간도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중문을 통해서 열고 닫히는 기능도 하겠죠. 닫혀있을 때는 안방, 화장실, 안방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속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유롭게 프라이빗하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뒤쪽에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큰 그림을 걸도록 이미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들어와 있지만 이사를 오시면서 큰 그림이 걸리게 되겠죠. 어떤 장면이 생길까요? 아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만약에 중문이 전부 다 닫혀 있다면 되게 몽환적인 사틴 글라스 뒤로 보여지는 되게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을 테고 반대로 중문을 다 열어놨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림이 바로 보이겠죠.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부께서 TV를 주무시기 전에 좀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의 수납과 TV를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 가구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고요. 반대편 방 같은 경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발코니 같은 게 하나 딸려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잘 알 수 없는 공간이 딸려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제작 가구의 형태로 적절한 파우더와 수납 공간 그리고 워크인 클로젯 공간까지 공간을 잘 완결 있게 잘 나눠놨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드레스룸 정도는 이동 가구나 이런 것들로 배치하셔도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제작 가구를 통해서 좀 더 완결하게 공사하면서 다 끝내고 싶다 하실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우리 드레스룸 구조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이런 집합주거라 그러죠. 아파트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없는 장변 길이기도 하고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실 그리고 식사실 주방 이런 공간들이 좀 명확하게 이어져 있는 좀 재밌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장변이 길거나 안방부를 조성해야 되거나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무화공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예쁘다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쁘기도 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집 작은 집 가릴 거 없이 가족들의 필요와 불편이 녹아들어서 해소가 좀 되면 좋겠고 기능적이고 구조적이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그런 집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잘 담겨있는 가족의 고유성이 담겨있는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